자이언트 스텝 떨고 있는 증시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정대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FOMC죠. 그러니까 공개 시장의 조작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0.75% 포인트를 인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큰 폭으로 일단 올렸는데 네. 예정대로 된 자, 한번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0.25% 포인트는 무슨 스텝? 베이비 스텝, 자, 그러면 0.5% 포인트는 빅 스텝, 그다음에 0.75% 포인트는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1% 포인트는 울트라 스텝. 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연속 올리면 빅 스텝. 빅 스텝을 3번 연속 울트라 빅 스텝. 아닙니다. 전보 스텝이라고 전보 하죠. 스텝.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너무 여러 많아, 가지 스텝이. 그러니까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음. 금리 인상에 대한 단계가 음.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하면서 여기 기사 제목처럼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에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5월달 올리고 6월달 올리고 7월달 올려서 4회 연속 1.75%포인트를 급격하게 올린 겁니다. 빠르긴 빠릅니다. 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금리 상단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가 2.5%. 그러니까 훅 올라갔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2.25 기준금리가 2.25%인 우리나라의 금리를 역전했습니다. 역전했군요. 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 물가가 너무 심각하죠. 미국 6월 CPI가 예상을 뒤엎고 9.1%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을 줬고 여기에 대해서 페드가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한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다음 달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한국이고요. 네. 빨간색이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빨간색이 지금 막 급히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죠. 급히 막 따라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넘어섰네요, 진짜. 네, 그 7월 28일 전망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 자료에는. 네. 그래서 0.75% 포인트 인상은 전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앞지른 거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 이제 삐까뻔쩍 주식이 한 번 더 곤두박질 예상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국 증시 지난밤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금리 오르면 당연히 주가는 타격 아니야 생각하기 쉬운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일단 장기적 추세는 금리가 오르면 기회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을 빌리는 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럼 돈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어제 발표에 증시가 안도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파월이 중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이?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예를 들어서 긴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올리는 가면은 나중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여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올리다가 나중에 가면 이거 나중에 가면은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대단한 얘기야 그게? 이거는 사실은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원문의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발표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발표문이에요? 발표문이요? 이거 직접 원문을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근데 발표문인데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 바이러스죠. 이 미국 경제는 스트롱하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특히 노동 시장에서는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야 우리 공장 와서 일 좀 더 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 노동자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괜찮은. 그래서 사회의 어떤 각 부문들이 경제 각 부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멘트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페드가 덕담을 하면 좀 서늘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 튼튼합니다. 네. 노동 시장도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금리 좀 더 올려도 괜찮겠죠? 약간 이런 금리를 식으로 올릴 가. 여지가 아직은 괜찮다. 음. 이게 막 계속 블로우를 맞고 있는데 아직 괜찮거든. 눈도 똑바로 뜨고 그렇죠. 지금 정신적으로 똑바로 서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라운드 더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신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요걸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증시가 당연히 떨어져야 맞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건지 그렇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 가다 보면 속도 좀 조절하지 않겠어? 이거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잖아요. 아니 짜장면 또 곱빼기 드세요? 내가 먹다 보가 배부르면 좀 덜 먹을게. 이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네. 아니 계속 먹겠다는 얘기야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어떤 신호를 자연적으로 당연한 정상적인 신호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뉴 노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파월이 어제 얘기한 거, 밤사이 얘기한 거 쭉 보고 그 중에 가장 긍정적인 신호를 뽑아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식이 흔히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혹시 모를 1%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선반영됐다가 네. 0.75로 어쨌든 끝났네 하면서 일부 반등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네. 있고. 꾸러기님이 지금 주린이가 시작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전체적인 뭐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시작하는 거는 크게 뭐 나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러면 뭘 사지? 이 주식 좋은데 이 주식 내가 뭐 주로 많이 쓰는 물품의 회사인데 그럼 여기 다 넣어야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기본적으로. 흔히 그런 걸 액티브 투자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의 차이는 딩딩 경제에 컨텐츠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뭐 제가 경제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은 사실은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내가 무조건 맞다. 이게 무조건 맞아. 아니야, 무조건 오를 거야. 아니야, 내 말 들어. 무조건 떨어질 거야.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다. 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경제는 사실 양면성이 있고. 양면성이 있고 항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쩌라는 거야? 라는 데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이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범인.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금융통화위원 중에 이제 서영경 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상황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제 금리 인상 폭이 그럼 미국처럼 0.5%포인트, 0.75%포인트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회의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스트롱하고 잘 가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기존적인 판단 하에 그런 판단 하에 이 통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제 나온 한은 보고서를 보면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 민간 소비가 또 그의 절반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저부터 소비를 좀 줄이고 아니 금리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물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자 낼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소비가 전체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이 소비가 사실 위축이 되면 경제 엔진이 상당히 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가 있겠고. 이게 한미 금리 역전을 조금 감내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미국처럼 0.75나 0.5로 계속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겁니다.